엄마한테 100억이 있다고요? 큰아들 민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요양원 알아볼게요 라던 그 아들이 지금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웃기는 건요. 저는 진짜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했거든요. 67년을 살면서 가장 잘한 연기였죠. 하지만 그건 한 달 뒤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왜 이런 무서운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료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박영희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알츠하이머병 초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한 달 전부터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고 친구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남편 철수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기억마저 잃어간다니.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츠하이머는 시한폭탄이라는 걸요. 처방전을 받아 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때 문득 세 자녀 생각이 났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민준, 막내딸 은지. 모두 출가해서 잘 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그것도 점심 한 끼 먹고 바로 가버렸죠.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생일도 어버이날도 형식적인 문자 하나씩만 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몸 건강하세요. 그뿐이었어요. 병원 근처 은행에 들렀어요.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치매라면 나중에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박영희 고객님, 잔액이 120만 원이십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120만 원. 전 재산이었어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죠.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없어요. 작년 추석 때 큰아들 민수가 물었던 게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없단다. 병원비로 다 썼어. 그때 민수 눈빛이 확 변했어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차남 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그럼 혹시 집이라도 전세야.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 아, 그날 이후로 아이들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남구 삼성동 작은 아파트. 25평짜리 전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유난히 쓸쓸했어요. 내가 정말 치매 걸리면 애들이 찾아올까? 손주들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쿵. 남편 서재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책장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남편 철수의 수첩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지 3년이 됐는데 이제야 이런 게 나오다니. 펼쳐봤어요. 암호 같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증권사 이름이 보였어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계좌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 남편은 30년간 증권회사에서 일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계좌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40년 지기 친구 이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나야, 영희. 영희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너 혹시 우리 남편이 남긴 거 뭐 알고 있니? 너 은행원이었잖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야, 순자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내 남편 계좌 관리했었어. 철수 씨가 날 믿고 맡긴 거였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철수 씨가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그런 대기업 주식들을. 얼마나? 영희야, 순자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00억이야. 뭐, 정확히는 98억 7천만 원. 지금 시세로. 30년간 조금씩 사모았던 거야. 배당금도 다 재투자하고. 철수 씨가 나한테 부탁했었어. 자기가 죽으면 너한테 전해달라고.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100억.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철수 씨 유언이 있었거든. 순자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자식들한테 절대 먼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영희야, 철수 씨가 그러더라. 내가 돈 없이도 잘 사는지 보고 싶다고. 그래야 자식들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동시에 마지막 시험이었죠. 영희야, 너 지금 필요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전화했어? 순자야, 나 알츠하이머래. 뭐라고? 오늘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초기래. 앞으로 점점 기억을 잃어갈 거래. 순자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영희야, 그럼 이제 자식들한테 알려야지. 돈도 있고 하니까. 아니, 제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순자야, 나 시험해 볼래. 뭘? 자식들을. 내가 돈 없고 치매 걸렸을 때랑 돈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다른지. 영희야, 그게 무슨. 순자야, 작년 추석 때 내가 유산 없다고 했더니 애들 눈빛 변하는 거 봤어. 그 뒤로 연락도 안 와. 근데 100억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효자 효녀 될까?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영희야. 내 뜻대로 해.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연기할 거야. 연기? 치매를 과장할 거야. 실제로는 초기라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심각한 척. 그래서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돈이 없고 치매 걸린 엄마라면? 만약 100억 있다는 걸 알면? 자식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새벽 5시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어요. 내 이름이 뭐였더라?
연습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흐릿한 눈빛으로. 여기가 어디지? 너는 누구니?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사실은 비타민이에요. 알츠하이머 약이 아니라요. 하지만 이 봉지를 자식들이 보면 믿을 거예요. 엄마가 정말 치매라고. 그리고 은행 통장. 120만 원밖에 없는 이 통장을 보면 자식들은 안심할 거예요. 엄마한테 기대할 게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남편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수첩 속 암호가 100억으로 통하는 열쇠라는 걸요. 탁자 위에 3가지를 나란히 놓았어요. 빈 통장 마이너스 120만 원. 약봉지 가짜 치매약. 남편 수첩 마이너스 100억의 비밀. 이 3가지 무기로 제 자식들을 시험할 거예요. 오전 9시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회의 중인데요.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알츠하이머 초기래.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민수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응. 엄마가 요즘 여기가 어딘지도 헷갈리고, 은행 비밀번호도 자꾸 잊어버리고. 엄마, 일단 제가 주말에 갈게요. 토요일 오후에 그때 자세히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사랑한다, 걱정된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저 주말에 간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거울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약봉지를 탁자 위에 일부러 놓아뒀어요. 민수가 왔을 때 보이게요. 통장도 서랍 얕은 곳에 넣어뒀어요. 쉽게 찾을 수 있게요. 남편 수첩은 서재 책장 깊숙이 다시 숨겼어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될 그날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연습했어요. 민수야, 너 누구니? 또렷한 눈빛을 일부러 흐리게 만들었어요. 엄마, 잠깐 화장실이 어디더라? 손을 떨리게 만들었어요. 완벽한 치매 환자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너무나 명료했어요. 민수야, 민준아, 은지야. 너희가 돈 없는 치매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는 다 볼 거야. 그리고 100억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도.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온화한 미소를 띤 67세 노인.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냉정한 관찰자가 숨어 있었어요. 치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 자식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게 두려운 거죠. 하지만 알아야 해요. 진실을요. 순자야, 나 진짜로 해볼까 봐. 친구 이순자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100억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이었죠. 순자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통통한 체형에 짧게 파만 머리, 보라색 카디건에 꽃무늬,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40년을 함께한 제 유일한 친구예요. 영희야, 정말 그럴 거야? 치매 연기를? 응. 애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춘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영희야, 나도 은행원 30년 했었잖아. 철수 씨 계좌 내가 관리했던 거 맞아. 지금도 증권사에 그 계좌 살아있어. 삼성전자 5만 주, 현대차 3만 주, LG전자 2만 주.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게 정말 100억이나 돼. 지금 시세로는 98억 7천만 원. 배당금도 계속 재투자됐고. 철수 씨가 나한테 당부했었어. 내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남편이 왜 그랬을까? 춘자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철수 씨가 나한테 맡긴 편지야. 3년 전에. 자기가 죽으면 너한테 주라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남편 필체였어요. 영희에게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 한 장이 나왔죠. 영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4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알아. 새 아이 키우느라, 시부모 봉양하느라, 나 뒷바라지하느라. 그래서 몰래 주식을 사모았어. 조금씩 조금씩.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지만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 이 돈을 아이들한테 먼저 알리지 마. 당신이 정말 힘들 때까지 숨겨뒀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이들이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돈 때문에 오는 자식과 당신 때문에 오는 자식은 달라. 사랑해, 영희야. 철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줬다니. 영희야. 춘자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철수 씨 말이 맞아. 나도 봤거든. 작년 추석 때 아이들. 유산 없다고 하니까 얼굴 확 변하는 거. 그래서 난 시험해 보고 싶어. 남편 말대로.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일단 큰아들 민수한테 치매 걸렸다고 했어. 토요일에 온대. 그럼? 연기할 거야. 심하게. 그리고 통장 보여줄 거야. 120만 원밖에 없는 거. 춘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야, 그럼 너무 슬플 거 아니야? 내 자식들이. 알아야 해. 진실을.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내 이름이 뭐였더라?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 맞아?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민수야, 너 누구니?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완벽한 치매 환자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너무나 또렷했죠.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둘째 민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 병원 갔더니 치매래. 네. 치매요? 민준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응. 형한테 얘기했는데 내일 온대. 너도 올 수 있니? 아, 내일요. 지은이랑 약속이? 역시 나였어요. 그럼 다음에 아니요, 엄마. 제가 갈게요. 형이랑 같이. 전화를 끊고 쓸쓸하게 웃었어요. 약속보다 엄마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막내딸 은지에게도 전화했어요. 은지야, 엄마야. 엄마,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바쁘신데. 은지 목소리는 다른 오빠들과 달랐어요. 밝고 따뜻했죠.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병원 갔더니 엄마 어디 아프세요? 치매 초기래. 엄마, 은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제가 당장 갈게요. 학교 조퇴하고. 아니야, 괜찮아. 내일 오빠들 온대. 너는 일요일에 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정말. 은지만큼은 다른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키 175cm, 네이비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낀 그는 회사원답게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엄마, 민수야, 왔구나.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뭐래요? 응. 들어와.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엄마는 앉으세요. 제가 차 끓일게요. 민수가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봤죠. 싱크대 서랍을 여는 민수. 찻잔을 찾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얕은 서랍에 넣어둔 통장이 보였을 거예요. 과연 민수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내 펼쳐봤어요. 잔액 120만 원. 민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한 것 같았죠. 통장을 다시 넣고 차를 끓여왔어요. 엄마, 여기요. 고맙다. 컵을 받아들었어요. 일부러 손을 떨리게 만들었죠. 엄마, 손이 왜 그래요? 요즘 자꾸 떨려. 민수가 탁자 위를 봤어요. 일부러 놓아둔 약봉지가 보였죠. 이게 뭐예요? 약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거. 아, 치매약이네요. 사실은 비타민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몰라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죠. 요양원? 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세요.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바로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둘째 민준이었어요.
민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형, 왔구나. 민주는 형보다 작았어요. 키 172cm의 둥근 얼굴, 무태 안경에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죠. 엄마 어떠세요? 방금 요양원 얘기하던 참이야. 두 형제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마치 심판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자주 못 뵈러 와서 민준이 말을 꺼냈어요. 괜찮아. 너희 바쁜 거 엄마가 알아. 그래서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시고 전문 간호도 받으시고 민수가 거들었어요. 근데 요양원 비용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여유 자금 같은 거? 역시 돈 이야기였어요. 없어. 국민연금이랑 저축은요? 통장에 120만 원. 연금은 월 80만 원. 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요양원은 좀 어렵겠네요. 한 달에 200만 원은 들거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집에 계시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형, 우리 둘 다 바쁜데 어떡해? 형제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막내한테 연락해 볼까? 은지가 교사니까 시간이. 그래, 은지가 부담해야지. 제 자식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엄마, 일단 오늘은 이만 갈게요. 은지랑 상의해 보고. 민수가 일어섰어요. 벌써. 네, 회사 일이. 민준도 일어났어요.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두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수야, 민준아, 네, 엄마 사랑하니? 순간 두 아들이 멈췄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당연하죠. 저희가 왜 여기 온 줄 아세요? 민수가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예상했지만 직접 겪으니 너무 아팠어요. 요양원, 책임 떠넘기기, 돈 없으면 관심 없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자였어요. 영희야, 어땠어? 순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구나. 많이 실망했지. 응. 영희야, 이제 그만해.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니야.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번엔 100억 있다는 걸 알았을 때를 봐야지. 영희야. 순자야. 내일 은지 온대. 막내라도 다르길 바라고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두 아들이 마시다 남긴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약봉지와 통장도 그대로였죠. 민수야, 민준아. 너희가 100억 안다면 어떻게 변할까? 거울을 보며 다시 연습했어요. 더 심한 치매 환자로요. 내일은 은지가 와요. 막내딸만큼은 다르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은지마저 갔다면 어쩌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랑 오후에 다시 갈게요. 상의할 게 있어서. 며느리 유진까지 온다고요?
가슴이 불안했어요.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와 며느리 유진이 함께 왔어요. 유진은 키 165cm의 날씬한 체형, 긴 생머리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40세지만 관리를 잘해서 젊어 보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어요. 콧소리가 섞여 있었죠. 어서 와라. 일부러 더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 어제 집에 가서 유진이랑 상의했어요. 무슨? 요양원 알아봤어요. 유진이 거들었어요. 어머님 상태로는 혼자 사시기 힘드세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서류를 펼쳤어요. 요양원 팜플렛이었어요. 여기 실버타운 행복요양원인데요.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제 연금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진이 민수를 슬쩍 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아이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 이자에. 그래서 말인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엄마, 이 집 엄마 명의죠? 전세인데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민수와 유진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엄마,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 집 전세 빼시고 그 돈으로 요양원 들어가시는 거예요. 1억이면 5년은 계실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마저 빼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서 살아? 요양원에서 사시는 거죠. 거기가 더 좋아요. 간호사도 있고 친구들도 생기시고. 유진이 밝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요. 어머님도 전문 케어 받으시고. 위인이잖아요. 위인이.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도 어머님 혼자 두기 걱정돼서. 민수가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집은 엄마가 40년 산 곳인데 어머님, 지금 혼자 사시기 위험해요. 가스불이라도 켜놓으시면 어떡해요? 치매 환자는 혼자 살면 안 돼요. 유진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막내딸 은지였어요. 엄마, 은지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끌어안았어요. 36세인 은지는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유니클로 카디건에 에코백을 들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어제 남편이 감기 걸려서. 괜찮아. 은지야. 은지의 포옹이 따뜻했어요. 다른 두 아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오빠들 왔네요. 응. 엄마 일로 얘기 중이었어.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요? 엄마, 요양원 얘기. 집 전세 빼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요양원이요? 은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빠 엄마는 집에서 사시고 싶으실 텐데. 갑자기 요양원은 은지야, 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치매 환자 혼자 두면 위험해. 그럼 제가 모실게요. 은지가 말했어요. 뭐, 엄마를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은지야, 내가 무슨 여유로 인천 빌라 전세 사는 주제에.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됐어, 은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른이니까 결정하는 거야. 민준이 거들었어요. 은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들,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 안 해봤어요? 평생 사신 집을 빼서 요양원에 가라니.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한 달에 150만 원 내가 낼 거야. 유진이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은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어려운 금액이었죠. 못 하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일부러 멍하니 앉아서요. 하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어요. 이게 내 자식들이구나. 민수는 집마저 빼서 요양원 보내려 하고, 유진은 돈 계산만 하고, 민주는 형 말에 그저 따르고, 은지만 유일하게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은지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는 일부러 말을 더듬었어요. 집에 있고 싶어. 오빠, 엄마도 혼란스러워 하시잖아. 제대로 판단도 못 하시는데. 민수가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엄마, 여기 사인만 하세요. 집 전세 해지하고 요양원 계약하는 거예요. 펜을 제 앞에 밀어놨어요. 안 돼요. 은지가 서류를 확 치워버렸어요. 은지야, 뭐 하는 거야? 오빠,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제대로 판단도 못 하시는데 집 빼라고 사인 받으려고요? 그게 엄마를 위한 거야.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오빠들 편한 게 위한 거죠. 은지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민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를 요양원 보내면 오빠들은 편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얼굴만 비치면 되니까. 그게 효도예요? 은지야, 말 조심해.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오빠. 오빠는 엄마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아니면 집 전세금 때문에 온 거예요? 순간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저 새 남매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민수는 분노한 얼굴로, 민주는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얼굴로, 은지는 눈물 가득한 얼굴로. 민수가 서류를 집어넣으며 일어났어요. 은지야, 내가 책임져. 엄마 모시든지 뭘 하든지. 우린 모르겠다. 여보, 가요. 유진이 가방을 챙겼어요. 민준도 따라 일어났어요. 세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오빠들, 은지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이 거칠게 닫혔어요. 거실에는 저와 은지만 남았어요. 은지가 제 옆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오빠들한테 소리를 질러서. 아니야. 은지야. 엄마, 저 정말 모실게요. 우리 집 작지만 엄마 방 하나는 만들 수 있어요. 남편한테도 얘기할게요. 상훈 오빠 착하니까 이해해 줄 거예요.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만은 진짜구나.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은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진짜 딸의 품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100억 이야기를요. 은지가 정말 저를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나중에 100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은지야, 고마워.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은지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왔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컵을 받아들었어요. 탁자 위에는 민수가 두고 간 요양원 서류가 있었어요.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사진 속 노인들은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슬퍼 보였어요. 엄마, 저 다음 주부터 매일 올게요. 학교 끝나고 바로. 은지야, 너 힘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니까요. 은지 눈빛은 진실했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100억을 알았을 때도 같을지를요. 그날 밤 은지가 돌아간 후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영희야, 어땠어? 민수가 집 빼서 요양원 보내래. 뭐라고? 그 자식이. 순자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지는 달라. 자기가 모시겠대. 그래? 다행이다. 순자야, 왜? 이제 100억 얘기를 흘릴 때가 된 것 같아. 영희야, 정말. 응. 돈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봐야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언제 할 건데? 다음 주. 민수한테 우연히 말하는 척 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민수야, 내가 100억 알면 어떻게 변할까? 거울 앞에 섰어요. 이제 임하기 시작될 거예요. 더 큰 시험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지는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학교 끝나고 와서 저녁을 챙겨주고 갔죠. 엄마, 오늘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내일 아침도 드실 수 있게 많이 끓였어요. 고맙다, 은지야. 당연한 거예요. 내일 또 올게요. 은지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은지는 진짜구나. 하지만 100억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민준이에요. 민준아, 엄마, 형이랑 싸운 거 죄송해요. 형이 너무 심했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큰형 민수와는 확실히 달랐죠. 괜찮아. 엄마, 제가 내일 갈게요. 지은이도 데리고요. 엄마, 뵙고 싶어서요. 정말 보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민준이 아내 지은과 함께 왔어요. 지은은 키 163cm의 짧은 단발머리, 통통한 체형이었어요. 캐주얼한 운동복 차림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빠르고 날카로웠어요. 어서 와라. 어머님,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청소 좀 할게요. 지은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이곳저곳 살피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형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아니야. 형은 원래 저래요. 차가워요. 근데 저는 달라요. 엄마 생각 많이 해요. 민준의 말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죠.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혹시 집 말고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 역시 돈 이야기였어요. 없어. 통장에 120만 원. 그렇군요. 민준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그때 지은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잠깐 와봐. 민준이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이 집 전세 보증금 1억 맞죠? 응,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형한테 다 뺏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님 상태 보니까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미리 명의 이전 같은 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준이 당황해서 말렸어요. 왜요? 형은 이미 요양원 얘기까지 꺼냈잖아요. 우린 가만히 있다가 형한테 다 뺏길 거예요. 그래도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어머님 치매시고 재산도 별로 없으시고 이 집이라도 확보해야죠. 민준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일단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요. 그래야 나중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일부러 기침을 했어요. 콜록, 콜록. 민준 부부가 황급히 나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물 좀. 민준이 물을 가져왔어요. 엄마, 오늘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갑자기 친절해진 민준이었어요. 아니야. 은지가 해놓고 갔어. 은지가 매일 와요? 지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응. 어머님, 은지가 무슨 말 하던가요? 저희 욕 안 했어요? 아니야. 정말요? 형수님은요? 형수님 욕했죠? 아니. 아무 말 안 했어. 다행이네요. 어머님, 저희도 자주 올게요. 은지만 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경쟁심이 묻어났어요. 민준이 거실을 한 바퀴 둘렀어요. 엄마, 아버지 서재 좀 봐도 될까요? 정리 좀 하려고요. 응. 민준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지은도 따라갔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 쪽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보니 민준이 책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여보, 뭐 찾아? 아버지가 증권회사 다니셨잖아. 혹시 주식이나 그런 거 있을까 싶어서. 그러게요. 30년이나 다니셨으면 뭔가 있을 텐데. 민준이 책들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어요. 그때 남편 수첩이 있던 자리가 보였어요. 저는 며칠 전 그 수첩을 깊숙이 다시 숨겨뒀었죠. 아무것도 없네. 민준이 실망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 혹시 증권 계좌 같은 거 없으세요? 모르겠어.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버지가 그런 거 안 했어. 민준 얼굴에 확연한 실망이 스쳤어요. 아, 그렇군요. 분위기가 급격히 식었어요. 여보, 우리 가요? 지은이 가방을 챙겼어요. 벌써. 집에 민서 학원 데려다 줘야죠. 아, 그렇지. 민준이 일어섰어요. 엄마, 저희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현관으로 향하던 민준이 돌아섰어요.
엄마, 그런데 혹시 형한테 집 명의 이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응, 형이 먼저 챙기려고 할 텐데 저희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도 아들이잖아요. 결국 재산 이야기였어요. 알겠어. 민준 부부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수는 노골적으로 차갑고 민주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자였어요. 영희야, 어때? 순자야. 민준이도 똑같아. 그럴 줄 알았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아내 지은이가 더 노골적이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이제 그만해. 너무 슬프잖아. 아니야, 순자야. 이제 진짜 시험을 시작해야 해. 무슨? 100억 이야기를 흘릴 거야. 정말? 응. 돈 없을 때와 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봐야지. 순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어. 언제 할 건데? 다음 주. 우연히 내가 집에 왔을 때 애들이 들을 수 있게. 알았어. 내가 협조할게. 전화를 끊고 서재로 갔어요.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냈어요. 펼쳐보니 암호 같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큰 걸 남겨주셨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 모양이에요. 수첩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나 봐요. 돈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됐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진짜 시험이 시작돼요. 100억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민수야, 민준아. 너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엄마는 다 볼 거야. 거울 앞에 섰어요. 이제 연기를 더 강화해야 했어요. 더 심한 치매 환자로요. 내 이름이 뭐였지? 여기가 우리 집. 너희는 누구니?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너무나 또렷했죠.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순자가 올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민수나 민준 앞에서 100억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자식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탁자 위에 놓인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 때문에 오는 자식과 나 때문에 오는 자식은 정말 달라요. 은지만 진짜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100억을 알았을 때도 같은지. 남편 사진 속 미소가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작은 공책에 적었어요. 민수 요양원, 집명의 이전 요구, 노골적. 민준 겉으로 친절, 속으로 재산 계산, 위선적. 은지 매일 방문, 진심으로 돌봄 진짜. 물음표가 신경 쓰였어요. 은지 뒤에 붙은 물음표요. 정말 진짜일까? 100억을 알아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목요일 오후 2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오늘이야. 알았어, 영희야. 내가 3시에 갈게. 민수한테 연락했어. 응. 4시에 온대.
중요한 얘기 있다고 했더니, 긴장되지? 응. 떨려. 영희야, 힘내. 진실을 봐야지. 순자가 먼저 왔어요. 영희야, 이거 서류들 다 가져왔어. 주식계좌 증명서, 잔고 증명서. 고마워, 순자야. 근데 정말 괜찮겠어? 애들이 알면. 봐야 해. 얼마나 달라지는지. 3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민수야. 왔구나. 무슨 중요한 얘기라고? 아, 순자 이모. 민수가 순자를 보고 인사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네, 안녕하세요. 민수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사 일 끝나고 온 모양이었죠.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일부러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치매 환자처럼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응. 그게 뭐더라. 순자가 나섰어요. 민수야, 사실 내 어머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내가 왔어. 무슨 얘기요? 내 아버지 유산 얘기야. 민수 눈빛이 변했어요. 아버지 유산이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야. 순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내 어머니는 모르셨어. 나도 최근에 알았지만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게 있었어. 서류를 꺼냈어요. 증권사 계좌 증명서였어요.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주식 계좌야. 30년 동안 조금씩 사모았던 거. 민수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5만 주, 현대차 3만 주.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지금 시세로 얼마예요? 순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98억 7천만 원. 네, 민수가 얼어붙었어요. 거의 100억이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00억.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내 어머니를 위해서.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일부러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응? 이 돈 엄마가 갖고 계신 거예요. 돈, 응. 치매 환자처럼 대답했어요. 민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놀람, 기쁨, 계산. 여러 감정이 스쳐갔죠. 순자 이모. 그럼 이 돈을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응, 원래는 그래야지. 근데 순자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 어머니 상태가 이러시잖아. 치매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실 수 있을지. 민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럼 제가 관리해야죠. 뭐,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100억을 치매 환자가 어떻게 관리해요? 민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수야, 진정해. 순자가 말렸어요. 이모, 전 진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제가 큰아들이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법적으로도. 민수가 서류를 꼭 쥐었어요. 민수야, 그 서류 내려놔. 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모, 내 어머니 건강할 때 결정할 문제야. 지금 내가 결정할 게 아니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탁자 위 서류를 봤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주식 계좌. 민수가 대답했어요. 주식, 아버지가?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100억? 민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 이게 진짜야? 순자 이모가 가져오셨어. 순자 이모,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민준아.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민준과 민수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형제의 눈빛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번뜩였어요. 그럼 이 돈은 누가 관리해요? 민준이 물었어요. 원래는 내 어머니가 관리하셔야지. 어머니 상태로요? 민준아. 순자 이모, 저도 아들이에요. 형만 관리할 수 없죠.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내가 뭔데? 민수가 동생을 노려봤어요. 형은 뭔데? 큰아들이라고 전부 가져가려고? 야, 너 지금 형제가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이봐, 둘 다 진정해. 순자가 소리쳤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요양원 보내려던 자식들이 지금은 100억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지였어요. 엄마, 오빠들 왔네.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느꼈어요. 오빠들 왜 이래요? 은지야, 넌 상관없어가.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엄마 딸인데. 은지가 탁자 위 서류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유산이야 100억. 민준이 대답했어요.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수와 민준과는 달랐어요. 은지는 저를 먼저 봤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부자셨어요? 응. 일부러 흐릿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은지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은지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중요한 건 이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거지. 관리요? 은지가 오빠들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상태가 이러신데 우리가 관리해야지. 민준이 말했어요. 엄마 상태가 어때서요? 제가 매일 오는데 괜찮으신데요? 은지야, 넌 몰라 어머니 치매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치매시면 재산을 빼앗아요? 은지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빼앗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야. 들리는 건 똑같은데요. 은지가 저를 감싸듯 옆에 앉았어요. 오빠들 일주일 전에는 요양원 보내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엄마 걱정 안 하셨잖아요. 은지야, 말 조심해.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 돈 없을 때는 요양원 보내고 100억 있으니까 갑자기 관리하시겠다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지가 핵심을 찔렀거든요. 민수와 민준 얼굴이 붉어졌어요. 은지야, 우린 진심으로 진심이요? 정말이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그럼 왜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제가 매일 왔는데.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은지 말이 맞아. 순자가 거들었어요. 너희는 어머니가 가난하고 치매 걸렸을 때는 관심 없었어. 그런데 100억 있다니까 갑자기 나타났지. 순자 이모. 민수야, 민준아, 너희 정말 부끄럽지 않니? 순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세 남매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분노한 얼굴로,
민주는 당황한 얼굴로, 은지는 눈물 흘리는 얼굴로. 엄마,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오빠들 말씀 듣지 마세요. 엄마 돈은 엄마가 쓰시는 거예요. 은지야, 엄마가 아프시면 제가 모실게요. 돈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은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만은 진짜구나.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 은지야. 내가 모셔 하지만 100억은 법적으로 상속 문제가 있어.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형, 민준도 일어났어요.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정확히 따져보자. 어머니 상태로 재산 관리 능력이 있는지. 오빠들 정말 그럴 거예요?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건 법적인 문제야. 민수가 차갑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민준도 따라 나갔어요. 쾅.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저와 은지, 그리고 순자만 남았어요. 은지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엄마 오빠들이 왜 이래요? 저는 은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은지야.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순자야, 왜?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무슨? 민수가 변호사 선임한데 법정 후견인 신청할 거야. 뭐라고? 순자가 놀라 소리쳤어요. 엄마가 치매니까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할 거야. 그럼? 그럼 나는 법정에서 증명해야지. 뭘?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과장했다는 걸.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적어도 은지에게는요. 은지야, 사실은 100억 발표 후 3일이 지났어요. 그날 이후 민수와 민주는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매일 왔죠. 엄마 오빠들이 정말 변호사 선임할까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마도. 엄마를 법정에 세운다고요? 말도 안 돼. 은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오후 등기우편이 왔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온 서류였어요. 법정 후견인 신청 통지서. 민수가 정말 했어요. 법원에 제가 어머니의 법정 후견인이 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법원 심리가 2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제 아들이 저를 법정에 세웠어요. 엄마. 은지가 서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민수가 법원에 신청했어. 법정 후견인? 응. 2주 후에 법원 심리래. 영희야, 순자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자야, 남편이 소개해준 변호사 있잖아. 김철수 변호사. 아, 철수 씨 고문 변호사. 응. 그분께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김철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였어요. 김철수 변호사는 55세,
키 178cm에 금태 안경을 쓴 품격 있는 분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박영희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회의실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치매 진단받은 것까지만 말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법정 후견인을 신청했군요. 네,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서가 있고 100억이라는 큰 재산이 있으면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 재산을 민수가 큰아들이 관리하게 되죠. 물론 법원 감독 하에 있지만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변호사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일부러 과장한 거예요. 과장, 자식들을 시험하려고요. 돈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진담이신가요? 네. 남편이 남긴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자식들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시험하라고. 김 변호사가 한참 저를 관찰하더니 피식 웃었어요. 철수 씨답네요. 치밀하신 분이었죠. 변호사님, 여사님, 그럼 법원에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뭐요? 당신이 멀쩡하다는 걸, 재산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어떻게요?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법원 심리에서 인지 능력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MMSE, 시계 그리기 검사 등등. 그걸 완벽하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사님 지금 저와 대화하시는 거 보니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큰아들 측에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럼 진단서는 초기 단계라고 했죠? 초기 알츠하이머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인 제가 증인으로 서서 여사님이 충분히 멀쩡하시다고 증언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 더. 뭔가요? 막내 따님 은지 씨도 증인으로 세우시죠. 매일 어머니를 돌보면서 멀쩡하신 걸 봤다고.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여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시험을 하신 거죠? 그냥 처음부터 진실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변호사님, 제가 평생을 세 자식 키우느라 살았어요.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런데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애들이 연락도 안 해요. 명절에나 얼굴 보고 작년 추석 때 유산 없다고 하니까 실망하는 표정 봤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애들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결과는요? 두 아들은 돈이었어요. 딸만 진짜였고요. 그럼 재산을 딸에게만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직 몰라요. 일단 법원 심리부터 통과하고
김 변호사가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2주 동안 준비하시죠. 인지 검사 예상 문제 드릴게요. 완벽하게 통과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변호사님은 뭐래요? 걱정 마, 은지야. 엄마가 이길 거야. 정말이요? 응. 근데 은지야,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은지를 소파에 앉혔어요. 엄마가 사실은 치매가 심하지 않아. 네. 초기 진단은 맞아. 근데 일상생활은 문제 없어. 엄마가 일부러 좀 과장한 거야. 은지 눈이 커졌어요. 왜요? 너희들을 시험하고 싶었어. 돈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엄마, 미안해, 은지야. 너까지 시험한 거. 은지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오빠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으셨어요. 은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시험하신 거 이해해요. 고마워, 은지야. 대신 약속해 주세요. 이제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그럴게. 은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2주 후 법원 심리 때 제가 증인으로 설게요. 오빠들한테 지지 마세요. 은지야. 엄마는 멀쩡하세요. 제가 매일 봤어요. 오빠들이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다음 2주 동안 저는 김 변호사가 준 자료로 공부했어요. 인지 검사, 시계 그리기, 날짜 맞추기, 계산 문제. 모두 완벽하게 풀 수 있었어요. 은지는 매일 와서 같이 연습했어요. 엄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100에서 70 빼면 93, 86, 79, 72, 65점. 완벽했어요. 엄마, 절대 괜찮으실 거예요. 은지가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그 2주 동안 민수와 민주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변호사와 준비하고 있겠죠. 드디어 법원 심리 전날이었어요. 순자가 집에 왔어요. 영희야, 내일이네. 응, 떨려. 괜찮을 거야. 넌 멀쩡하잖아. 순자야, 근데 걱정돼. 뭐가? 민수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설마 거짓 증인이라도 세우는 건 아닐까? 영희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진실만 말하면 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제 아들과 법정에서 맞붙게 돼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지켜봐 주세요. 내일 제가 잘할 수 있게. 남편 사진에 손을 모았어요. 내일은 진짜 전쟁이에요. 67세 노인이 자식들과 벌이는 법정 싸움. 하지만 저는 질 수 없어요. 진실이 제 편이니까요. 서울가정법원 2024년 4월 15일 오전 10시 법정 문 앞에 섰어요.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김철수 변호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여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들어서니 민수와 민준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40대 남성으로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판사님이 입장하셨어요. 50대 여성 판사님이었어요. 사건 번호 2024가 12345 성년우견 개시 신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신청인 측 주장하십시오.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신청인 박민수는 피신청인 박영희 씨의 장남입니다.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단서입니다. 명확히 알츠하이머병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피신청인의 재산 관리 능력이 의심되며 향후 사기나 착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인 신청인이 법정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신청인 박민수 씨,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3월 초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럼 그 이후로 어머니를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2번입니다. 2번이요? 한 달 반 동안 단 2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의 재산 관리 능력을 판단하신 겁니까? 변호사님, 진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가 항변했어요. 진단서는 초기 단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는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재판장님, 이쪽 증인을 신청합니다. 박은지 씨, 은지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신청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막내딸입니다. 어머니를 얼마나 자주 뵙습니까? 매일 뵙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학교 끝나고 매일 어머니 댁에 가서 저녁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관심을 보였어요. 증인, 어머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멀쩡하십니다.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상생활 전혀 문제 없으시고 요리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저랑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십니다. 그럼 알츠하이머 진단은? 초기 단계라서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딸이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매일 돌보는 딸의 증언과 한 달에 2번 본 아들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 있겠습니까?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지 능력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피신청인,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00에서 70 빼주세요. 93, 86, 79, 72, 65, 58, 51점. 완벽하게 대답했어요. 판사님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시계를 그려보세요. 10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입니다.
연습했던 대로 그렸어요. 원을 그리고 숫자 12개를 정확한 위치에 적고 시침과 분침을 그렸어요. 판사님이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법정이 어디입니까?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제 큰아들이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관리하려고 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내가 엄마를 법정에 세웠구나. 엄마가 가난하고 치매 걸렸을 때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그런데 100억 있다는 걸 알았더니 갑자기 관리하겠다고 했어. 민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재판장님, 제가 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과 판단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 남편이 30년간 모은 재산입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 재산을 제가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피신청인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전문 재산관리사를 고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에게 관리를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이유는요? 돈 때문에 오는 자식에게 제 재산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앉으세요. 판사님이 민수를 제지했어요. 김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신청인 강민수 씨와 그의 배우자가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피신청인의 집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여보, 어머님 상태 보니까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미리 명의 이전 같은 거. 지은의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집이라도 확보해야죠.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수와 민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신청인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한 게 아니라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며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청인 박민수 씨, 이 녹음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민수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재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자식들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이요? 돈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라고 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남편이 3년 전에 제 친구에게 맡긴 편지입니다. 저한테 자식들을 시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판사님이 편지를 읽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피신청인 박영희 씨, 판사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귀하의 인지 능력은 정상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관리 능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재산 관리를 위해 신탁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승소했어요. 은지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저를 끌어안는 은지. 김 변호사도 미소 지었어요. 민수와 민주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민준아. 두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희가 엄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왔다는 걸 이제 알았다. 엄마는 실망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늦었어. 가거라. 저는 돌아섰어요. 은지와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왔어요. 법원 밖 햇살이 따뜻했어요. 은지가 활짝 웃었어요. 응, 이겼구나. 하지만 제 마음은 쓸쓸했어요. 이긴 것인가요? 진 것인가요?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재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법원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와 민준이 멀리 서 있었어요. 그들도 저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돈이라는 강이요. 법원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철수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은지와 함께요. 여사님, 유언장 작성하시겠다고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98억 7천만 원을 3명에게 나눌 겁니다. 3명요? 자녀분들이 셋이니까. 아니요.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30억은 은지에게 줍니다. 은지가 놀라 저를 봤어요. 너는 나를 진짜 사랑했으니까. 엄마, 저는 돈 때문에. 알아, 은지야. 하지만 엄마가 주고 싶어. 김 변호사가 적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20억은 민수에게, 20억은 민준에게 줍니다. 엄마, 은지가 소리쳤어요. 오빠들한테도 주시게요? 저렇게 하고도. 은지야, 그래도 내 자식이야.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낳아서 키운 아이들이야. 잘못됐지만 그래도 내 핏줄이야. 하지만 은지야, 엄마는 복수하고 싶지 않아.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럼 나머지 약 28억은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박철수 효도 장학재단이요. 김 변호사가 펜을 멈췄어요. 효도 장학재단. 네.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아,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 모시기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멋지세요. 남편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 철수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그리고 이 재단이 세상에 말하는 거지. 진짜 효도가 뭔지,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시면 어떨까요? 조건이요? 두 아들이 받을 상속은 조건부로 하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요? 향후 5년간 매달 어머니를 찾아뵙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받을 수 있다고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 몫도 재단으로 간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변호사님. 그런 조건은 싫어요. 왜요? 강요된 효도는 효도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면 의미 없어요. 김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역시 여사님다우시네요. 유언장 작성을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오빠들한테도 주실 거예요? 응, 왜요? 저렇게 했는데. 은지야, 엄마는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었어. 그럼요.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알았어. 오빠들은 돈을 사랑하고 너는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엄마,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돈으로 복수할 필요는 없어. 은지가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지야.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만이었어요. 민수야. 엄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실망했어. 알아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엄마를 법정에 세웠을 때 엄마 심정이 어땠을지 아니.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널 낳아서 대학까지 보냈어. 결혼도 시켜줬고. 그런데 넌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알아. 100억이 큰 돈이니까.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화가 난 게 아니야. 실망한 거야. 넌 이미 잘 살고 있잖아. 대기업 부장의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왜 엄마 돈까지 탐낸 거니? 제가 욕심이 민수야, 사람은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없어. 하지만 사랑은 가져갈 수 있어. 엄마, 넌 돈을 선택했고, 은지는 사랑을 선택했어. 민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민수야, 네, 엄마. 강요된 효도는 효도가 아니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다음 날 민준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민준아, 엄마, 죄송해요. 형한테 끌려서 아니. 제 잘못이에요. 변명 안 할게요. 민준아, 넌 원래 착한 아이였어. 근데 형 따라다니고 지은이 말 듣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구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준아,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해. 형 따라 살 건지, 내 길을 갈 건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민준아, 기회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엄마가 주는 게 아니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주 후였어요. 춘자가 집에 왔어요. 영희야, 유언장 다 작성했다며? 응. 잘했어. 그런데 재단 만든다고? 응. 효도 장학재단. 춘자가 웃었어요. 철수 씨가 좋아하시겠다, 자기 이름으로. 그래야지. 그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인데, 영희야. 그런데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나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30억 가까이 재단해주고. 응. 내가 쓸 돈은 충분히 있어. 나머지는 의미 있게 쓰고 싶어. 춘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넌 정말 대단해. 뭐가? 100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잖아, 복수하지도 않고. 춘자야, 난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저녁, 은지가 저녁을 해주러 왔어요.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은지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엄마, 저 다음 주에 상훈 오빠랑 같이 올게요. 인사시켜 드리려고요. 그래, 사위가 나를 만나주려고? 당연하죠. 엄마 엄청 멋지시다고 했어요. 은지가 활짝 웃었어요. 엄마, 아까 오빠들한테서 문자 왔어요. 응, 엄마께 잘하겠습니다라고요. 둘 다. 그래. 엄마 믿으세요? 모르겠어, 은지야. 그건 시간이 증명해 주겠지. 엄마는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용서 못했을 거예요. 은지야, 엄마는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놓아준 거야. 놓아준 거예요? 응. 미움도 분노도 기대도 다 놓아버렸어. 그래야 엄마가 편해. 은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저는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은지야. 그날 밤 혼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오는 자식과 나 때문에 오는 자식은 정말 달랐어요. 민수와 민주는 돈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나를 선택했죠. 여보, 우리 은지 잘 키운 것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남긴 100억 잘 쓸게요. 우리 이름으로 재단 만들어서 진짜 효도하는 학생들 돕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와 민준에게도 줄 거예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마지막 선물로.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이런 시험을 하라고 해서.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나도 편하게 살게요. 알츠하이머 초기라지만 약 먹으면서 천천히 살 거예요. 은지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이었어요. 밝고 환했죠. 여보, 저 달 보여요.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우리 가족도 그래요. 돈이라는 구름에 가려졌지만 이제 진실이 보여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지였어요. 엄마, 집 잘 들어가셨어요? 응, 은지야.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어요. 67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험이었어요. 제 자식들을 시험하는 거. 2 아들은 떨어졌고 딸 하나는 합격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았으니까요. 거울을 봤어요. 67세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은발이 섞인 단발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박영희, 잘 살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치매 연기도 잘했고, 진실도 찾았어. 이제 남은 인생 당당하게 살자. 탁자 위에는 유 원장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은지 30억 진짜 살아. 민수 20억 그래도 내 아들. 민준 20억 그래도 내 아들. 박철수 효도 장학재단 28억 7천만 원 진짜 효도 응원. 완벽한 분배였어요. 사랑에는 많이, 후회에는 적당히, 미래에는 의미 있게.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67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잠이었죠.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잘했어, 영희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이제 편하게 살아. 은지가 있잖아. 응, 알아. 그리고 영희야, 왜?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새로운 하루였어요. 진실을 아는 하루. 사랑을 아는 하루. 그리고 당당한 하루였어요.